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삶.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아픔조차 잊고 살아온 한 여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혹은 여러분 자신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연입니다. 올해 61살이 됐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이제야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네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그리고 정작 저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5살 때의 이야기부터요. 그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25에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 이름은 김재민. 28살이었죠. 재민 씨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참 좋았어요. 우리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문예창작과 재민 씨는 토목공학과였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축제에서 마주쳤어요. 재민 씨가 동아리 친구들이랑 노래방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친구 따라갔다가 억지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어요. 노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재민 씨가 박수를 치더니 말했어요. 정말 잘 부르시네요.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재민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저한테만큼은 말이 많았어요. 꿈 이야기를 많이 했죠. 수연 씨, 나는 나중에 집을 짓고 싶어요. 우리 둘이 살 집, 작아도 괜찮아요. 햇살이 잘 드는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심고 싶어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꿈이었거든요. 2년을 연애하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25과 28의 결혼이었어요.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어요. 20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이면 재민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아침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김치. 그게 우리의 아침이었죠. 잘 다녀와요. 응, 저녁에 봐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을 했어요. 편집 보조일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책을 만드는 일이 좋았어요. 재민 씨는 건설 현장을 다녔어요.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드는 일이었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다고 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지우. 3월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난 아이였죠. 지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고 따뜻했어요. 손가락이 참 작았죠. 우리 딸, 이쁘다. 재민 씨가 지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30의 남자가 아기를 안고 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셋이 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죠. 지우는 순한 아기였어요. 밤에 잘 울지도 않았고 잘 먹고 잘 잤어요. 재민 씨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지우를 안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줬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툰 목소리였지만 지우는 좋은지 웃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지우가 2돌이 되던 해 우리는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김민준. 12월에 태어났죠. 겨울 아기였어요. 민준이는 지우와 달랐어요.
밤마다 울었고 먹는 것도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랑스러웠어요. 형아가 됐네, 우리 지우. 재민 씨가 지우를 안고 민준이를 보여줬어요. 지우는 신기한 듯 동생을 쳐다봤죠. 우리는 그렇게 넷이 됐습니다. 좁은 집이 더 좁아졌지만 행복했어요. 재민 씨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출판사를 그만뒀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프리랜서로 교정 일을 했어요.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일했죠.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민준이가 돌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재민 씨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수연아,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축하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볼게. 재민 씨는 그때부터 더 바빠졌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괜찮아. 우리 지우랑 민준이 위해서야. 재민 씨는 항상 웃었어요.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해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재민 씨는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어요. 멀리 있는 현장이라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곳이었어요. 오늘 비 오는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걱정하지 마. 저녁에 봐.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점심때쯤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김재민 씨 보호자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제가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은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시끄러웠죠. 김재민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어요. 중환자실 앞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환자분이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그럼 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재민 씨를 봤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죠. 재민 씨, 소리를 내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3일을 버텼어요. 3일 동안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우와 민준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저는 재민 씨 곁을 지켰죠. 재민 씨, 일어나요. 제발. 지우랑 민준이가 기다려요. 저도 기다려요. 하지만 재민 씨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밤, 심장 박동이 멈췄어요. 환자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기계는 평평한 소리만 냈어요.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재민 씨, 재민 씨, 재민 씨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따뜻했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재민 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29의 나이에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울었죠.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인, 힘내세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지우는 너무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겨우 돌이었고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지우가 물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와? 안 와. 이제 못 봐.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재민 씨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죠. 현관의 구두, 옷장의 옷들, 책상 위의 노트.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지우와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49제를 마치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민 씨, 제가 잘 키울게요. 우리 아이들, 당신 목까지 사랑할게요. 재민 씨의 영정 앞에서 약속했어요. 그게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28살 미망인, 2살 딸과 1살 아들을 데리고 홀로 서야 했죠. 보험금이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위로금을 줬죠.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어요. 25평짜리 빌라였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이는 웃었어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출판사에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았어요. 번역 일이었죠. 영어를 좀 할 수 있었어요. 대학 때 영문학을 부전공했거든요. 번역회사에 연락해서 일감을 받았어요. 책 한 권을 번역하면 100만 원 정도 받았죠. 한 달에 책 한 권 반 정도 번역했어요. 그럼 월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아껴 쓰면 살 수 있었어요. 낮에는 아이들을 돌봤어요. 지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민준이를 집에서 봤죠. 민준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밤새 일했죠.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엄마 아파?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 안 아파.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아프다고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쓰러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겨울이 왔어요. 재민 씨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죠. 추웠어요. 마음도 몸도 추웠어요.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이불을 여러 장 덮었어요. 전기세를 아껴야 했거든요. 지우와 민준이를 한 이불에 재우고 저도 그 옆에서 잤어요. 엄마, 추워. 응, 엄마가 안아줄게. 아이들을 꼭 안고 잤어요. 그러면 조금 덜 추웠죠.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작년 크리스마스는 재민 씨와 함께였는데, 엄마, 산타 할아버지와 지우가 물었어요. 와, 올 거야. 저는 마트에 가서 작은 인형을 샀어요. 지우 것과 민준이 것. 크리스마스 아침, 지우는 인형을 보고 좋아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왔어. 엄마, 그러게. 착한 아이들한테 왔나 봐. 지우가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죠. 재민 씨,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혼잣말을 했어요. 재민 씨의 사진을 보면서요. 사진 속에 재민 씨는 웃고 있었어요. 초승달 같은 눈으로요. 세월은 흘렀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지우는 5살이 됐고 민준이는 4살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번역일로 돈을 벌었고 밤낮 없이 일했죠. 친구들은 재혼을 권했어요. 수연아, 너 아직 젊잖아. 혼자 아이 둘 키우기 힘들어. 좋은 사람 만나. 아니야. 난 괜찮아. 재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재민 씨 말고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중요했어요. 새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묶어뒀어요. 그렇게 저는 계속 혼자였습니다. 혼자 아이들 아침밥을 차리고, 혼자 유치원 보내고, 혼자 일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청소하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외로웠어요? 물론이죠. 밤마다 울었어요. 아이들 재우고 나면 혼자 거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재민 씨, 보고 싶어요. 왜 저를 두고 갔어요? 원망도 했어요. 재민 씨를, 세상을, 운명을.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났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지우와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거든요. 엄마 최고. 민준이가 말했을 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혼자 남겨진 저와 두 아이.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우가 7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아침 지우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엄마, 나 예뻐? 응. 우리 지우 제일 예뻐. 지우는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오는데 지우는 엄마만 있잖아요. 상처받지 않을까? 입학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 걱정은 현실이 됐어요. 주변을 보니 대부분 부부가 함께 왔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웃고 행복해 보였어요. 지우야, 여기서 사진 찍자. 응. 저는 핸드폰으로 지우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재민 씨가 있었다면 함께 찍었을 텐데.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혼자 오셨어요? 아빠는요? 아, 네. 혼자 왔어요. 바쁘신가 봐요? 입학식인데. 아니, 그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이 죽었다고? 그럼 불쌍하게 볼 텐데. 예,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편했거든요. 입학식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도 왔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왔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래도 지우 보고 계실 거야. 응.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뒤 저는 또 울었어요. 재민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 역할까지 해줄 수가 없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계속 살아야 했죠. 지우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출이 늘었어요. 준비물 사야 하고, 급식비 내야 하고, 체험학습비도 내야 했죠. 그리고 민준이도 유치원에 보내야 했어요. 국공립 유치원에 넣으려고 했지만 경쟁이 심했어요. 떨어졌죠. 결국 사립 유치원에 보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었어요. 번역 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돈이 더 필요했죠.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추가로 일을 했어요. 데이터 입력 알바였어요. 한 건당 500원. 100건 하면 5만 원이었죠. 밤새 타이핑을 했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2시간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깨웠어요. 지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민준아, 일어나. 유치원 가자. 아이들을 깨우고 밥 먹이고 준비시키고 데려다주고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일하고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힘들었어요. 머리가 자주 아팠고 어깨가 뻐근했고 허리가 쑤셨어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냥 참았죠.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지우가 2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우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네. 지우가요? 네. 친구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네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학교에 갔어요. 지우는 교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우야, 무슨 일이야?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나보고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렸어요. 순간 화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선생님, 제가 지우한테 잘 타일러 볼게요. 죄송합니다. 집에 오는 길 지우가 울었어요. 엄마, 나 아빠 없어서 이상한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지우는 이상하지 않아. 아빠가 안 계셔도 지우는 사랑받는 아이야.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진짜? 진짜야. 지우는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세상은 가끔 너무 잔인했어요. 아이들에게까지요. 그날 이후로 지우는 조용해졌어요. 학교에서 별로 말을 안 했대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된다고 연락하셨죠. 어머님, 지우가 요즘 너무 조용해요.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밤에 지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야, 학교 재미없어? 응. 왜? 친구들이 나만 빼고 놀아. 그래. 왜 그럴까? 모르겠어. 나 이상한가 봐. 아니야. 지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제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도 유치원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친구들을 때려요. 네. 민준이가요? 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친구들을 밀치거나 때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타일러 볼게요.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왜 친구들 때렸어? 몰라. 왜 때렸는지 말해봐. 그냥 화났어. 왜? 아빠 없어서. 민준이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아빠가 없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민준아,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만 있으면 이상한 거야. 아니야. 전혀 안 이상해. 하지만 민준이는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재민 씨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재민 씨,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제가 뭘 해줘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지우는 5학년이 됐고 민준이는 3학년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여전히 힘들었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돈이 더 들었거든요. 옷도 자주 사줘야 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고 책도 사줘야 하고 특히 학원비가 문제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녔거든요.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 지우야, 미안한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미안해. 엄마가 돈 벌면 보내줄게. 지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죠.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 태권도 하고 싶어. 민준아, 나중에 하자. 지금은 친구들 다 하는데.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아빠 없는 것도, 가난한 것도.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재혼을 했으면 아이들이 더 행복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엄마, 나 100일장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지우 대단한데? 상장을 보니 장려상이었어요. 글짓기 대회에서요. 지우가 뭐 썼어? 우리 엄마 이야기. 엄마 이야기? 응. 엄마가 혼자 우리 키우는 거.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 눈물이 났어요. 지우야, 고마워.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이런 순간들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민준이도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 도와주고 착하게 행동해요. 담임 선생님이 칭찬하셨죠.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성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보람을 느꼈어요. 힘들었던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집에 와서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정말? 응. 착하게 행동한대. 히히. 나 이제 안 나빠. 민준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아이들만 행복하면요. 지우가 6학년이 되던 해 중학교 진학을 준비해야 했어요. 주변 엄마들은 특목고니 자사고니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애는 외고 준비 중이에요. 우리는 과고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눅이 들었어요. 지우한테 물었어요. 지우야, 중학교 어디 가고 싶어? 나 그냥 가까운데. 특목고 같은 거 관심 없어? 아니,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 지우는 벌써 눈치를 봤어요. 돈 문제를요. 지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엄마. 나는 가까운 중학교 갈래. 지우는 웃었지만 저는 미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준비하는데 지우는 혼자 공부했거든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더 잘했으면. 엄마,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엄마는 잘하고 있어.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우리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나 다 알아. 고마워, 지우야. 저희는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이도 자랐어요. 5학년이 됐죠.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야. 뭐가? 강한 사람. 엄마는 강해. 엄마가 강해? 응. 혼자 우리 키우잖아. 대단한 거야. 민준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민준아. 나 커서 엄마 지켜줄 거야. 아빠 대신. 그래. 고마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주는 게 감사했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재민 씨가 떠나고 10년이요. 지우는 15, 민준이는 13이 됐어요. 저는 38이 됐죠. 그새 늙었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가 생겼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아줌마 다 됐네. 혼잣말을 했어요. 서글펐죠. 친구들은 다들 남편이랑 잘 살았어요. 아이들도 학원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저만 혼자 고생했어요. 가끔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뭐지? 아이들 키우는 것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아이들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는 연애 안 해? 연애? 갑자기 왜? 친구 엄마는 재혼했대. 새 아빠 생겼대. 그래, 그거 좋네. 엄마도 새 아빠 만들어. 지우야, 엄마는 괜찮아. 왜? 외롭잖아. 아니야. 너희가 있는데 뭐. 그래도 남자친구 있으면 좋잖아. 민준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엄마도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진짜 괜찮아. 진짜? 진짜? 너희만 있으면 돼.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아이들만 있으면 정말 괜찮았거든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요. 재민 씨, 보고 싶어요. 가끔 재민 씨 생각을 했어요. 그리워했죠. 하지만 재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재민 씨 외에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계속 혼자 살았어요. 10년을 혼자요. 아이들과 함께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줬으니까요. 지우는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상위권이었죠. 민준이도 착했어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엄마, 나 반장 됐어. 민준이가 자랑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응, 친구들이 나 뽑았어. 민준이는 신이 났어요. 저도 기뻤죠.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하려 했어요. 수연 씨,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요? 아직 젊잖아요. 38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이 있어서요. 아이들 컸잖아요. 이제 중학생인데. 그래도요. 저는 거절했어요. 마음이 없었거든요. 재민 씨가 여전히 제 마음 한가운데 있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재민 씨,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직도 당신만 생각해요.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요. 밤에 아이들이 잠들면 재민 씨 사진을 꺼내봤어요. 젊은 재민 씨, 웃고 있는 재민 씨, 보고 싶어요. 정말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리워했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했어요. 재민 씨를요. 그리고 아이들을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지우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알바해서 돈 벌 거야. 왜? 대학 가야지.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 엄마 좀 쉬게 해주고 싶어? 지우야. 엄마 힘들잖아. 나 다 봤어. 밤에 일하는 거, 몸 아픈 거. 어떻게 알았어? 들렸어. 엄마 신음소리. 제가 아픈 걸 숨기려 했는데 들켰나 봐요. 괜찮아, 지우야. 엄마 안 아파. 거짓말. 엄마 요즘 얼굴 안 좋아. 아프면 병원 가야 해.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내가 돈 벌겠다는 거야. 지우가 소리쳤어요. 울먹이면서요. 지우야, 울지 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나를 위해 고생하는데. 지우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고마워, 지우야. 하지만 넌 공부만 해. 돈은 엄마가 벌게. 하지만 엄마 믿어줘. 괜찮아.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가 이렇게 철이 들다니.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될 필요 없는데. 민준이도 철이 들었어요. 엄마, 나 안 아파. 감기에 걸렸는데도 병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왜? 아프면 가야지.
돈 아까워. 민준아, 괜찮아. 좀 쉬면 나아. 민준이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돈 문제를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엄마 잘못 아니야. 나는 괜찮아. 민준이가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죠. 아이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가슴 아팠어요. 재민 씨, 미안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삶을 주고 있어요. 혼잣말을 했어요. 자책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계속 버텨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12년이 지났어요. 재민 씨가 떠나고 12년이요. 지우는 17이 됐어요. 고등학생이었죠. 민준이는 15,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40이 됐어요. 어느새 중년이 된 거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흰머리, 지친 눈. 이게 나야? 혼잣말을 했어요. 서글펐죠. 28배 미망인이 되고 40까지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12년을요.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줬으니까요. 지우는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었죠. 민준이는 운동을 잘했어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나 프로 축구 선수 될 거야. 그래, 멋지다. 응.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고마워, 민준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준 게 감사했어요. 힘들었지만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12년 동안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제 삶의 이유였죠. 그런데요, 저는 몰랐어요. 제 몸이 이렇게 아팠다는 걸요. 아이들만 보느라 정작 저 자신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진실도요. 계속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1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번역 일을 하고 있었어요. 13년째였죠. 그날은 출판사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새 프로젝트 논의차 나가야 했거든요. 오랜만에 외출이었어요. 보통은 집에서만 일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옷이 다 낡았더라고요. 10년은 된 옷들이었죠. 이거라도 입어야겠다. 제일 나은 걸 골라 입었어요. 그래도 초라했지만요. 출판사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편집장님, 디자이너분, 그리고 낯선 남자분 한 명. 아, 수연 씨. 오셨어요. 소개할게요. 이분은 강민호 작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민호 씨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분이었죠. 미팅은 그분의 신간을 제가 번역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거였어요. 이번 책은 좀 특별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강민호 씨가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자란 아들의 이야기예요. 자전적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좋은 이야기네요. 잘 번역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수연 씨 번역을 보고 꼭 맡기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데 강민호 씨가 말을 걸었어요. 수연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책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아,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제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아, 그러셨군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죠. 강민호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바치는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네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혹시 수연 씨도 비슷한 경험이? 네. 저도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아, 아이 둘을 혼자 키웠어요. 13년째네요. 대단하세요. 정말로. 강민호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경험담을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머, 벌써 5시네요. 아이들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았나 봐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이렇게 깊은 대화 나눈 게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강민호 씨가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집에 오는 길 마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이게 뭐지? 혼잣말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강민호 씨와 자주 연락했어요. 번역 관련 질문을 하면 답변해주고 가끔 커피도 마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강민호 씨가 물었어요. 수연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이요? 아이들이 있어서. 아, 아이들도 함께요. 소풍 같은 거 어때요? 소풍요? 네. 한강공원이나.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절하지 못했어요. 주말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지우와 민준이를 데리고 갔죠.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일 관계분이야. 작가님이셔. 아, 강민호 씨는 아이들을 잘 대해줬어요. 지우는 고등학생이지? 몇 학년이야? 2학년이요. 공부 잘해? 그냥 그래요. 겸손하네. 엄마가 전교 10등 안에 든다고 하던데? 지우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강민호 씨가 웃었어요. 민준이한테도 관심을 보였어요. 민준이는 축구 좋아한다며? 네, 엄청 좋아해요. 그래, 나도 어렸을 때 축구했었어. 같이 할까? 진짜요? 민준이 눈이 반짝였어요. 강민호 씨와 민준이는 공을 차며 놀았어요. 저와 지우는 벤치에 앉아서 봤죠. 엄마, 저분 괜찮은 것 같아. 지우가 말했어요. 응? 뭐가? 모르는 척 하지 마. 저분 엄마 좋아하는 것 같던데. 뭔 소리야? 그냥 동료야. 에이, 아니잖아. 눈빛이 달라. 지우야. 엄마도 좋아하는 거 맞지? 아니야.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조금은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오면서 강민호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이들도 좋아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괜찮죠? 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하지만 점점 둘이서만 만나게 됐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걷고 영화를 보고 연애였어요. 13년 만에 연애요. 어색했어요. 40이 넘어서 하는 연애라니. 하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수연 씨, 오늘 예쁘네요. 강민호 씨가 말했을 때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가? 다 늙었는데. 아니에요. 정말 예쁘세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강민호 씨가 고백했어요. 수연 씨, 수연 씨 좋아해요. 너무 갑작스럽죠?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재민 씨 생각이 났어요.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사람. 죄송해요. 저는 아직 남편을 못 잊었어요. 알아요. 13년을 혼자 사셨잖아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강민호 씨는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재민 씨 사진을 봤어요. 재민 씨, 제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죠. 지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 안 자? 응. 너는? 엄마 걱정돼서. 지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강민호 씨 좋아하는 거 맞지? 응. 그럼 사귀어. 지우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너 괜찮겠어? 새 아빠가 생기는 거. 괜찮아. 나 이제 다 컸어. 그리고 강민호 씨 좋은 사람 같아. 고마워, 지우야.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우리만 보지 말고.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강민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저 생각해 봤어요. 네. 천천히 시작해도 될까요? 저도 처음이라. 물론이죠. 천천히 가요. 평생 갈 거잖아요. 강민호 씨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41살의 연애. 늦은 사랑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지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서울대. 정말? 우리 지우 대단하다. 지우는 국문과에 입학했어요. 제 꿈이기도 했던 과였죠. 지우야, 축하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혼자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는 서로 안았어요. 민준이도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엄마, 나 축구부 들어갔어. 정말? 축하해. 코치님이 나 재능 있대. 프로 될 수 있대. 민준이는 신이 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감사했어요. 그해 가을, 강민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수연 씨 결혼해요. 지우도 대학생이고 민준이도 컸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다 좋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지우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대요. 민준이는 아빠 생기는 거 좋대요. 눈물이 났어요.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좋아요. 우리는 결혼했어요. 42살의 재혼이었죠.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지우와 민준이가 양쪽에서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엄마, 행복해? 지우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강민호 씨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사랑해요, 수연 씨. 저도요. 우리는 입을 맞췄어요. 14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신혼생활은 평온했어요. 강민호 씨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저를 잘 대해줬고 아이들도 챙겼죠. 지우야, 학교 어때? 좋아요. 수업 재미있어요. 민준아, 축구 잘 되고 있어? 네. 다음 주에 시합 있어요. 그래. 보러 갈게. 강민호 씨는 아이들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가끔 재민 씨 생각이 났어요. 재민 씨, 미안해요. 제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혼잣말을 했어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강민호 씨가 말했어요. 수연 씨, 재민 씨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재민 씨도 수연 씨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저를 만나서 웃는 수연 씨를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고마워요. 강민호 씨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2년이 지났어요. 지우가 대학 3학년이 됐을 때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내 남자친구. 이준호야.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준호 씨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잘하겠습니다. 지우가 연애를 하다니 감개무량했어요. 지우야, 좋은 사람 만났네. 응, 준호 오빠 정말 좋아. 지우는 행복해 보였어요. 민준이도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엄마, 나도 여자친구 있어. 정말? 누구야? 같은 학교 후배야. 이름은 서연이고. 언제 만났어? 축구 시합 때 응원 왔었거든. 민준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연애를 하다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았어요. 4년이 더 지났어요. 지우가 26이 됐을 때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나 준호 오빠랑 결혼할 거야. 정말? 축하해. 엄마, 고마워. 나 잘 키워줘서. 당연한 거지. 엄마가 뭐. 지우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지우는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엄마, 나 예뻐?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강민호 씨와 저는 지우를 양쪽에서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지우야, 행복해야 해. 응, 엄마. 행복할게. 지우를 보내는 게 아쉬웠지만 기뻤어요. 2년 후 민준이도 결혼했어요. 엄마, 나도 서연이랑 결혼할 거야. 그래. 축하해. 민준이의 결혼식도 아름다웠어요. 엄마, 고마워. 나 키워줘서. 민준아, 엄마가 고마워. 잘 자라줘서. 두 아이가 모두 결혼했어요. 저는 이제 48이었어요. 두 아이를 다 출가시킨 거죠. 여보,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강민호 씨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외롭지 않아? 아니요. 당신 있잖아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1년 후 지우가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어요. 이름은 김서연. 엄마, 우리 서연이 봐. 지우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 이쁘다. 제 첫 손주였어요. 서연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됐네. 엄마, 울어? 기쁜 눈물이야. 정말 기뻤어요. 손주를 보다니. 2년 후 민준이도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김지훈. 엄마, 우리 지훈이야. 어머, 이쁘다. 민준이 닮았네. 그치? 두 손주가 생겼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아이들도 잘 살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남편도 좋고. 재민 씨, 보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다 컸어요. 손주도 생겼어요. 혼잣말을 했어요. 재민 씨에게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남겨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감사했어요. 재민 씨에게요. 그리고 제 인생에도요. 힘들었지만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몰랐어요. 제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뒤늦게 발견한 진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서연이는 지우를 닮아서 똑똑했어요. 지훈이는 민준이를 닮아서 활발했죠.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보면 달려왔어요. 우리 서연이,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그림 그렸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줘.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가족 그림이었죠. 이게 누구야?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할머니. 그림 속에 저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우리 서연이 그림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 좋아? 응, 너무 좋아.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지훈이도 귀여웠어요. 할머니, 축구 같이 해요. 그래. 할머니랑 할까? 네. 지훈이와 공을 찼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주말마다 손주들을 봐줬어요. 지우와 민준이가 일하는 동안요. 엄마 미안해요. 주말에도 맡겨서. 괜찮아. 할머니가 너무 좋은데 뭐. 감사해요, 엄마. 지우가 고마워했어요. 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공원에 가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요. 제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 이상을 느낀 건 1년 전이 배가 자주 아팠어요. 소화도 안 됐고요. 체했나? 그냥 넘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어요. 구역질도 났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더 심해졌어요.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kg씩요. 어머, 살 빠졌네. 다이어트예요?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밥맛이 없어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중에 가볼게.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바빴거든요. 손주들 봐주고 집안일하고 강민호 씨 챙기고 제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허리도 아팠어요. 자주 쑤셨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서연이를 안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시야가 흐려지더니 비틀거렸죠. 할머니? 서연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식은땀이 났죠. 할머니 얼굴 하얘요. 그래, 좀 피곤한가 봐. 서연이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고요. 이상하다.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손주들 돌보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신음이 났어요. 여보, 괜찮아요? 강민호 씨가 깼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아파서 병원 가요. 아니에요. 새벽인데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파. 여보, 병원 가야 해요. 강민호 씨가 저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피 검사, 초음파, CT까지요.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도 계시죠? 네. 제가 남편입니다. 환자분 췌장에 종양이 보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종양이요? 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췌장암. 그 단어가 귀에 울렸어요. 거짓말이죠? 제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영상상으로는 악성 종양 소견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날 바로 입원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암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강민호 씨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괜찮을 거예요. 미안해요. 왜요? 당신한테 짐이 되네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강민호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우와 민준이에게 연락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네. 왜요? 검사 좀 받아야 해서. 무슨 검사요? 암 검사. 뭐라고요? 지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야, 놀라지 마. 아직 확정은 아니야. 지금 어디예요?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지우와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지우가 울면서 달려들었어요. 엄마, 어떡해. 암이라니. 아직 확정 아니야.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아. 엄마. 민준이도 울먹였어요. 엄마, 괜찮을 거지? 응,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이틀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암 3기였어요. 이미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였죠. 치료가 가능한가요? 강민호 씨가 물었어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이미 전이가 된 상태라서요. 그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요? 췌장암 3기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평균 생존율이 얼마나요?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년에서 2년. 그것도 평균이라는 거잖아요.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 엄마. 안 돼. 민준이도 울었어요. 엄마. 왜 이제야? 강민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떨었어요.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갔어요. 병실에는 침묵만 흘렀죠. 한참 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너희들한테. 엄마가 왜 미안해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엄마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내가 내 몸을 챙기지 않았어. 엄마, 증상 있었어. 1년 전부터. 근데 병원 안 갔어. 왜요? 바빴거든. 너희들 챙기고 손주들 보고. 엄마,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우리만 챙긴 거예요? 평생? 응. 엄마 건강은요? 엄마 행복은요?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 자신도 챙겼어야죠. 지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아니야. 고생 아니었어. 거짓말이에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솔직히. 그럼요. 당연히 힘들었죠.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병원도 안 가고 아픈 것도 참고 자기 자신은 하나도 안 챙기고.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우리가 미안하죠. 지우가 울었어요. 우리가 엄마 건강 챙겨줬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뭐였을까? 25에 결혼하고 28에 미망인이 되고 20년 넘게 아이들을 키우고 그 사이에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항상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아내였어요. 하지만 박수연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 건강은요? 제 꿈은요? 제 행복은요? 다 뒷전이었어요. 아이들이 우선이었고 손주들이 우선이었고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저 자신은 마지막이었죠. 미련했구나, 나. 혼잣말을 했어요. 왜 병원을 진작 안 갔을까요? 왜 몸이 아픈데도 참았을까요?
왜 제 자신을 이렇게 방치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습관이었어요. 20년 넘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나는 괜찮다고, 나는 참을 수 있다고, 나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요. 그리고 그 대가가 암이었어요. 재민 씨, 재민 씨를 불렀어요.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눈물이 났어요. 당신 떠나고 20년. 아이들만 봤어요. 나는 안 봤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울었어요. 한참을요. 다음 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주사를 맞는데 온몸이 아팠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나야? 머리카락 없는 50대 여자. 주름 가득한 얼굴, 야윈 몸. 나 이렇게 늙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늙었는지요. 그동안 거울도 제대로 안 봤거든요. 바빴으니까요. 다른 사람 챙기느라요. 항암 치료는 힘들었어요. 구토가 나고 몸에 힘이 없고 밥맛이 없었어요. 엄마, 조금만 드세요. 지우가 죽을 떠먹여줬어요. 응. 한 숟가락 먹었는데 토할 것 같았어요. 못 먹겠어. 엄마, 먹어야 힘이 나요. 응.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먹었어요. 민준이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엄마, 오늘 상태 어때? 괜찮아. 거짓말.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겨내요. 우리 아직 엄마 필요해요. 응. 노력할게. 하지만 몸은 제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석 달째, 체중이 10kg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이게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강민호 씨는 매일 병원에서 저와 함께 잤어요. 여보, 집에 가서 쉬어요. 피곤하잖아요. 괜찮아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미안해요. 집만 되네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강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보고 울었어요. 왜 울어, 우리 서연이? 할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 아프면 안 돼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서연아. 할머니가 아파서. 할머니, 나아요. 약 먹으면 나아요. 응, 나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거든요. 지훈이도 왔어요. 할머니, 축구 같이 할 거예요? 미안해, 지훈아. 할머니 지금은 못해. 왜요? 할머니 아파서. 그럼 나으면 해요? 응, 나으면 하자. 지훈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나을 수 있을까? 저 아이와 다시 공을 찰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의적이었거든요.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데도 참았고, 피곤한데도 쉬지 않았고, 병원 가야 하는데도 미뤘어요. 왜냐고요? 바빴으니까요. 다른 사람 챙기느라요. 제 건강보다 다른 사람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어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해요. 건강도 행복도요. 그래야 오래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자신을 방치하면 이렇게 돼요. 50에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미련했어. 정말
후회했어요. 진심으로요. 왜 진작 병원에 안 갔을까요? 왜 제 몸을 이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요. 뒤늦게 발견한 암, 그리고 깨달은 진실. 저는 평생 저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아이들만 보느라 나를 잃어버렸죠. 그 대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제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항암 치료 6개월째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항암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완화 치료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화 치료, 즉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강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짧은 시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우와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뭐래요? 완화 치료로 전환한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치료를 멈춘다는 거야. 뭐라고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우야, 없어.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 싫어요. 엄마 포기하면 안 돼요. 지우가 울었어요. 민준이도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너희들아. 저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 아이들이 침대 옆에 왔어요. 엄마 말 들어줄래? 네.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너희를 낳고 키우고 너희가 결혼하고 손주들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행복했어. 후회 없어. 거짓말이에요. 엄마 고생만 했잖아요. 지우가 말했어요. 아니야. 고생이 아니었어. 엄마, 너희가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어. 진짜야.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때문에 엄마 인생 다 바쳤잖아요. 그게 엄마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엄마, 아이들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다만 하나 후회되는 게 있어. 뭐예요? 내 몸을 좀 더 챙길 걸. 그랬으면 더 오래 너희 곁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병원을 진작 갔어야 했어. 아픈 걸 참지 말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 더 챙겼어야 하는데.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내가 숨겼으니까. 왜 숨겼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게 습관이었어. 평생.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내 아픔은 참는 습관. 엄마.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네. 엄마도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해. 건강도 행복도. 그래야 오래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어. 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제가 엄마처럼 살지 않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 제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챙길게요. 고마워, 지우야. 민준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처럼 자기 희생하지 않을게요. 응, 그래야 해. 엄마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강민호 씨와 둘이 있었어요. 여보, 네, 미안해요. 먼저 가게 돼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부 만들어서 미안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강민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정말로. 저도요.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재민 씨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재민 씨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수연 씨.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입을 맞췄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입맞춤이었어요. 이틀 후, 저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통증 관리만 하면서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요. 호스피스 병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요. 예쁘다. 혼잣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바빠서 하늘 볼 시간도 없었거든요. 내 인생도 이 하늘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소원을 빌었어요. 서연이와 지훈이가 왔어요. 할머니, 우리 서연이, 지훈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힘이 없었지만요. 할머니, 빨리 나아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응, 할머니 노력할게. 우리 같이 놀아야 해요. 그래, 같이 놀자. 거짓말이었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못 논다는 걸요. 지훈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뭐야? 할머니랑 나랑 축구하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건강한 할머니와 지훈이가 공을 차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 낳으면 진짜로 해요. 응, 꼭.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그림을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봤어요.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건강만 챙겼어도 후회가 밀려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걷기도 힘들었죠. 휠체어를 타고 옥상 정원에 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좋다.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어요. 지우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편해요? 응. 햇살이 따뜻해서. 그렇군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우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너. 자기 자신을 사랑해. 네. 서연이도 중요하고 준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너 자신을 먼저 챙겨. 건강도 행복도. 네. 약속해 줄래? 네, 엄마. 약속할게요. 고마워.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못한 거 너는 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울지 마요, 엄마. 응, 안 울게.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이도 왔어요. 엄마, 나도 할 말 있어요. 뭔데? 엄마 정말 대단했어요. 뭐가? 혼자 우리 키운 거. 아빠 없이 그냥 한 거야.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컸어요. 고마워, 민준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 안았어요. 2주일이 더 지났어요. 몸이 더 약해졌어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강민호 씨가 매일 옆에 있어줬어요. 여보, 집에 좀 가서 쉬어요. 싫어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이 더 고마워요. 저와 결혼해줘서. 강민호 씨가 제 손에 입을 맞췄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재민 씨가 나왔어요. 젊은 모습의 재민 씨였죠. 수연아, 재민 씨, 잘 살았어. 고생 많았어. 미안해요. 당신 없이. 아니야. 잘했어. 아이들 잘 키웠어. 재민 씨가 웃었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여. 강민호 씨랑. 미안해요. 왜 미안해? 당신 행복해야지. 재민 씨, 나 기다릴게. 천천히 와. 네.
꿈에서 깼을 때 눈물이 났어요. 재민 씨가 용서해 준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을 불렀어요. 지우, 민준이, 강민호 씨, 서연이, 지훈이 모두 모였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갈 시간이야. 싫어요, 엄마. 지우가 울었어요. 지우야,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너희 다 컸고 행복하고 엄마는 할 일 다 했어. 엄마. 민준이도 울었어요. 민준아, 너도 울지 마. 못 참겠어요. 괜찮아. 남자도 울 수 있어. 저는 손주들을 봤어요. 서연아, 지훈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못 지켜준 약속 미안해. 무슨 약속이요? 같이 놀기로 했잖아. 축구하기로 했고.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가 약속 못 지켜서. 서연이가 울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최고예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 지훈이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 씨를 봤어요. 여보. 네.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네. 꼭요. 강민호 씨가 흐느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갈 시간이구나. 편안했어요. 후회는 있었지만 후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행복도 있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손주들을 본 기쁨, 강민호 씨와의 사랑.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재민 씨, 이제 갈게요. 기다렸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숨이 점점 얕아졌어요.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해. 너희들.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박수연 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52세의 나이로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친구들, 이웃들, 출판사 사람들.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네요. 혼자 아이 둘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모두들 안타까워했죠. 지우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약속 지킬게요. 저 자신을 사랑할게요. 엄마가 못한 거 제가 할게요. 민준이도 말했어요. 엄마, 고마웠어요. 우리 키워줘서 평생 기억할게요. 강민호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장례가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지우는 엄마의 가르침을 지켰어요. 자기 건강을 챙기고 행복을 챙겼죠. 서연아, 엄마 병원 다녀올게. 네, 엄마. 정기검진을 빼먹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면 바로 쉬었고요. 할머니가 그러셨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지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올게.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요. 푹 쉬어요. 자기 몸을 우선시했어요. 엄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서연이는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강한 분이셨어. 하지만 자기 자신은 챙기지 않으셨지. 왜요? 우리만 보셨거든. 그래서 아프셨어. 서연아, 너는 할머니처럼 살지 마. 자기 자신도 사랑해. 네, 엄마. 지훈이도 자랐어요. 아빠, 할머니 기억나요? 응, 물론이지. 할머니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한 분이셨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지. 하지만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셨어. 그게 안타까워.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응. 아빠, 나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야 해. 박수연 씨의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요. 여기까지가 박수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여인의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재혼하고 손주를 보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행복도 꿈도요.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가족을 챙기느라,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몸이 아픈데도 참고, 피곤한데도 쉬지 않고, 병원 가야 하는데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부디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행복을 챙기세요. 그래야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수연 씨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늦기 전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